박근혜 대통령의 탈출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위대가 청와대를 공격했을 경우에 만약 이 문건대로라면 이 문건대로라면 작전 계획에 따라서 대통령을 수방사 벙커로 피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예, 예. 근데 그런 계획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욕망을 그대로 투영한 문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국군 기무사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계엄령 문제, 거의 처음으로 제기했던 곳인 것 같고, 이번에 기무사를 고발한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군인권센터 임태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를 거의 처음 거론했던 것이 군인권센터 아닙니까? 뭐 이철희 의원이 공개는 하긴 했는데요. 예. D페이지를 공개를 안 하셨더라고요. D페이지를 처음 공개하셨군요. 네, 그래서 D페이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력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 담겨 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건 말고 그 이전에도. 아, 그렇죠. 저희가 사실 위수령하고 계엄령에 대한 문건 검토를 국방부가 했고 그것을 한민구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 문건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이미 몇 달, 언제입니까 그때가? 3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몇 달 전에 지금부터 4개월 전, 저 전화 연결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때는 문건은 없었지만 네네. 제보에 의하여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그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당시 언론은 이제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다르다 말았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문건 이전에 이 문건의 내용, 주요 내용을 먼저 고발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뭐 기자들은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문건 이전에 문건 내용을 말씀하신 곳이 군인권센터하고 소장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건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서 그 뒷페이지를 이제 자세히 또 도표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그게 뭐 어느 병력을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들만 담겨 있고요. 광화문 탱크 800대, 80대인가? 80대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뭐 몇 개 여단을 전개한다. 뭐 특전사 몇 여단을 주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력 규모가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면 기계화 사단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죠. 탱크가 몇 대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계화 사단은 병력이 빨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보병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뭐 전차 탱크도 타고 가고요. 장갑차에 병력을 다 실어서 가기 때문에 장갑차를 광화문에 200대든가요? 제가 보면 대략 그 정도 250대인가 뭐 전체가요. 총 투입 병력이 서울 시내만 탱크가 200대고 전체에서. 근데 광화문에 집중하더라고요. 광화문은 탱크 80대, 장갑차 200대입니다. 그거 다 깔면요. 꽉 차요. 네, 광화문만 차는 게 아니라요. 아마 그 주변에 태평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핵심 도심 종로는 거의 탱크가 다 차지하고 여성들은 장갑차 탱크도 구분이 안 갈 텐데 하여튼 그런 탱크 같은 것들이 시내에 가득 차는 겁니다. 반경 65m 이상의 뭐 인원들이 포를 쏘면 한꺼번에 다 사망하는 어마어마무시한 병력이죠. 그런 거죠. 예. 사실 2대만 전개해도요. 탱크 한 대만 있으면 시내는 진압됩니다. 촛불은 다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민간인을 상대로 탱크 한 대만 와도 다 진압이 되는데 거기에 탱크 장갑차 합쳐서 한 300대가 넘는 게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군인들은 어디서, 그러니까 광화문만 얘기해 보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을 직접 가봤고 경험했으니까 거기서. 광화문에만 병력은 몇 명을 배치한다는 겁니까? 광화문에 무장병력을 1,800명을 동원합니다. 무장병력 1,800명. 4개 대대거든요. 이 4개 대대가 전개를 하면은 장갑차가 200여 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 문건을 밤에 입수하고 저희 간사들 밤에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킹을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병력에 대한 규모하고 실제로 지금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기사단에 자고 있는 간부를 다 깨웠어요. 다 깨워서 다 불어라고 얘기했죠. 군인들한테 전화해서 불어. 문건 나왔어. 몇 명이야 거기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 체킹을 다 했고 여기서 중화기는 다 뺀 겁니다. 뭐 유탄 발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싹 빼고 M60 이런 것도 동원됩니까? 뭐 다 빼고요. 기관총. 나머지 다 빼고 큰 것만 잡았어요. 기관총 한 대만 있어도 다 진압돼요. 사실은.
이게 어마무시한 문건이죠. 무서운 개혁이었네요. 네, 이건 반란을 모의한 겁니다. 실제로.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 문제는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것을 이 문건에서 합수부 소위. 예, 합수부죠. 예.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전두환이가 합수부 본부장을 했죠. 이것이 계엄하에서는요. 경찰, 국정원, 검찰을 모두 자기 밑에 두는 겁니다. 그렇죠. 막강한 권력을 합수부가 청와대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계엄법 위반이나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여기 문건을 보면 진보를 갈로열고 종북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위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탄핵이 기각됐으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체포됐겠죠. DJ 때처럼 군사법원에 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은 무사할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나 저는 실종됐어요. 예비검속 1등이겠군요. 실종됐을 사안이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처음 이 문건을 보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야, 이 정도까지 계획을 세웠구나. 네네네. 꼼꼼하게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요. 사실은 기무사는 작전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건의 모태는 다른 곳에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기무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짜놓은 문건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합수부 기능을 할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검토고요. 둘째는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윤석양 이병이 그 보안사 문건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일명 청명 작전이죠. 호언 조치에 반발하는 민간인 사찰. 그렇죠. 제야 인사들과 이런 분들, 야당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집 구조나 이런 것들 자주 가는 곳 다 파악해서 조기에 모두 검거하기 위한 작전이죠. 그렇죠.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부터 잡아가야 돼. 네네. 라고 명단을 800명인가 900명 만들어놨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한 거예요. 보니까 시위 주동자들이라든가. 저는 이 문건이 분명히 기무사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하부 문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구 잡아가느냐. 그렇죠. 본인들이 하는 일은 그거거든요. 평상시에 동양 관찰권으로 민간 사찰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세월호 유족들도 사찰했죠. 함세웅 신부님도 사찰했어요. 정의구현 사재단도 사찰하고요. 체포 대상자 문건이 따로 있을 것이다. 네, 저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지금 잡아들일 사람들이 많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문건에 보면 사법 처리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네. 사법 처리할 사람을 미리 파악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리 잡아들여야죠. 일이 벌어진 다음에 누구를 사법 처리할 건지 그때 늦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한 번에 장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하면 돼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계엄령이라는 행정명령 발동이 국회의원들 모이는 시간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벽 2시나 3시에 계엄을 발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있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자다가 다 잡혀가요. 그리고 광화문에만 탱크가 오는 게 아닙니다. 국회 앞에도 탱크가 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문건을 보면 여의도에도 병력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는요, 24단 병력, 1개 여단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탱크 40대. 국회 앞에 탱크 40대. 장갑차 100대. 무장병력 900명.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거기서 아예 국회를 못 들어가거나. 거기서 잡히는 거죠. 체포되거나 또는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따로 분류해가지고 사전 검증하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그렇죠. 여기는요, 사실은 자유당이 지금 반발할 일이 아니에요. 자유당 의원들조차도 예비검속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칼을 얼마나 갈았겠어요. 바른정당 소속 혹은 현재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 수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도 저러시면 안 돼요. 거기 본인도 밤이당에 있다가 그리 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도 이 명단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딴소리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답답합니다. 이 병력 배치도 말고. 네. 그리고 이제 유추하시기로는 이 계획서에 따르면 당연히, 바로 체포 내지는 사법처리 이런 사법처리 문장이 나오니까요. 네네네. 거기서 유추하자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사법 처리할 대상을 미리 작성해 놨을 것이다. 네, 기무사의 본연의 업무죠, 사실은. 이게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합리적인 저는 의심이라고 보고 그런 문건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외에 이 문건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뭐 틀림없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의심되는 그런 문건이 있나요? 저는 이제 수방사 문건도 저희가 있다라고 이제 3월 8일 날 폭로를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셨죠. 구홍모 당시 수방사령관, 지금은 육군 참모 차장이죠. 네. 3스타입니다. 이분이 주요한 회의를 주재했고 야. 그리고 문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건이 나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 날 저를 고소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네. 이분부터 사실은 체포해서 저는 구속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꽤 있겠네요. 네, 문건이 있었고 하단부를 향해서 사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건에 따르면 이거 무서워요. 이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발포하는데 다리하라는 겁니다. 안 죽게. 네. 근데 그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무섭다. 무기 탈취를 할 경우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기를 탈취할 동안에 청와대까지 시위대가 밀고 들어오면 도망을 가셔야지 대통령을 모시고 거기서 국민들하고 싸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유도해가지고 이 시위대를 유도해서 테이저건으로 처음 쏘고 그 다음에 체포해라.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기무사 문건을 보면 위수사령관을 수방사령관을 임명하고 백호부대 청령부대가 있어요. 청와대 양옆에는요. 위수지역을 광화문까지 확대해서 시대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계엄령 전에 위수령 단계에서. 예, 그렇죠. 거기에서 반드시 밀어내고 체포하고 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 벌어질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충돌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경비계엄으로 가는 겁니다. 경비계엄으로 가면 적극 체포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요. 가만히 있어도 체포할 군인들이 전체 병력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위수령 이후 단계부터는 군인들이 시내에 완전 포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계엄으로 가게 되면 입법 사법권을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부 부처에다 사람들 파악하고 그다음에 언론 통제관 보내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군이 언론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다 장악하는 겁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경찰도 장악하고 다 장악한 다음에 다 잡아들이겠다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MBC 단독 보도로 이제 들통이 났죠. 서울경찰청에 그 파견대를 프락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601호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3월 중순쯤 알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문건이 없었구나 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기를 좀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시 J하고 S하고 싸우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를 좀 못 쳤고요. J하고 S가 뭡니까? JTBC하고 SBS하고 싸웠어요. 맞다. 싸우면서 제가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J한테 여기를 좀 봐야 된다. 계엄령 문건 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서울청에 SBS가 그 논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J에게 그거 취재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J가 그거를 이제 쌩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기보다는 뭐 다른 긴급한 싸우시기 바쁘셨어요 그때. 네. 서로의 말이 맞다고. 네네네. 어떻게 결론 났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수방사가 거기 파견돼 있다가 도발했어요. 도망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장님 방송에 적합한 용어로 좀 죄송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본인들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들이 도망갔다는 건 뭐 그건 명백하게 본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내용은 심각합니다. 근데 하도 허탈한 면도 있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친위 구테타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친위 구테타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왜 친위 구테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문건이 친위 구테타가 아니려면 몇 가지 알리바이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탄핵이 인용됐을 시 친박들이 이제 난리를 피우거나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가 문건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그렇죠. 군이 중립적으로 사회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탄핵이 기각됐을 시, 탄핵이 인용됐을 시에 각각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없고 그리고 문제는 맞습니다. 본인들이요. 진보와 보수가 싸워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단합니다. 점을 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예단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진보
뭐 사실 진보도 아니야. 그 광화문에 나왔던 일반 시민들이 나온 건데 어쨌든 시위자들은 다 종북이기 때문에라고 단정하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단 하에서 이것을 작성했기 때문에 군이 정치 개입을 한 것이죠. 사실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정치 개입은 굉장히 법으로도 엄격히 통제해 놓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탈출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위대가 청와대를 공격했을 경우에 만약 이 문건대로라면 이 문건대로라면 작전 계획에 따라서 대통령을 수방사 벙커로 피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예, 예. 근데 그런 계획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욕망을 그대로 투영한 문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며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압할까? 네. 그런 관점에서 작성됐다는 겁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친위 구태타라고 하죠. 뭐 아버지한테 배운 게 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발도 하셨죠? 네, 고발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앞으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네. 당시 언론은 이제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다르다 말았죠. 네네. 그게 이제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건 이전에 이 문건의 내용, 주요 내용을 먼저 고발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뭐 기자들은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문건 이전에 문건 내용을 말씀하신 곳이 이 군인권센터하고 소장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건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서 네. 그 뒷페이지를 이제 자세히 또 도표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그게 뭐 어느 병력을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들만 담겨 있고요. 광화문 탱크 800대, 네, 80대인가? 80대요. 네. 그러니까 강화문에 뭐 몇 개 여단을 전개한다. 네. 뭐 특전사 몇 여단을 주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력 규모가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면 기계와 사단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죠. 기계 사단 탱크가 몇 대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계와 사단은 병력이 빨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보병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뭐 전차 탱크도 타고 가고요. 네. 장갑차에 병력을 다 실어서 가기 때문에. 장갑차를 광화문에 200대든가요? 네. 제가 보면 대략 그 정도 250대인가 뭐. 전체가요. 총 투입 병력이 서울 시내만 탱크가 200대고 네, 전체에서. 네, 근데 광화문에 집중하더라고요. 강화문은 탱크 80대, 네. 장갑차 200대입니다. 그거 다 깔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탈출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위대가 청와대를 공격했을 경우에 만약 이 문건대로라면 이 문건대로라면 작전 계획에 따라서 대통령을 수방사 벙커로 피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예, 예. 근데 그런 계획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욕망을 그대로 투영한 문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국군 기무사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계엄령 문제, 거의 처음으로 제기했던 곳인 것 같고, 이번에 기무사를 고발한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군인권센터, 임태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를 거의 처음 거론했던 곳이 군인권센터 아닙니까? 뭐, 이철희 의원이 공개는 하긴 했는데요. 예. 뒷페이지를 공개를 안 하셨더라고요. 뒷페이지를 처음 공개하셨군요. 네, 그래서 뒷페이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력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건 말고 그 이전에도. 그렇죠. 저희가 사실 위수령하고 계엄령에 대한 문건 검토를 국방부가 했고 그것을 한민구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 문건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이미 언제입니까 그때가? 3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몇 달 전에 지금부터 4개월 전 저 전화 연결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는 문건은 없었지만 네네. 제보에 의하여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이제 막 차요. 네, 광화문만 차는 게 아니라요. 아마 그 주변에 태평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핵심 도심 종로는 거의 탱크가 다 차지하고 여성들은 장갑차 탱크도 구분이 안 갈 텐데 하여튼 그런 탱크 같은 것들이 시내에 가득 차는 겁니다. 반경 65m 이상의 인원들이 포를 쏘면 한꺼번에 다 사망하는 어마어마무시한 병력이죠. 그런 거죠. 예. 사실 2대만 전개해도요. 탱크 한 대만 있으면 시내는 진압됩니다. 촛불은 다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민간인을 상대로 탱크 한 대만 와도 다 진압이 되는데 거기에 탱크 장갑차 합쳐서 한 300대가 넘는 게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군인들은 어디서, 그러니까 광화문만 얘기해보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을 직접 가봤고 경험했으니까 거기서. 광화문에만 병력은 몇 명을 배치한다는 겁니까? 광화문에 무장병력을 1,800명을 동원합니다. 무장병력 1,800명. 4개 대대거든요. 이 4개 대대가 전개를 하면은 장갑차가 200여 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 문건을 밤에 입수하고 저희 간사들 밤에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킹을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병력에 대한 규모하고 실제로 지금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기사단에 자고 있는 간부를 다 깨웠어요. 다 깨워서 다 불어라고 얘기했죠. 군인들한테 전화해서 불어. 문건 나왔어. 몇 명이야 거기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 체킹을 다 했고 여기서 중화기는 다 뺀 겁니다.
뭐 유탄 발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네. 싹 빼고 M60 이런 것도 동원됩니까? 네, 뭐 다 빼고요. 기관총. 네, 나머지 다 빼고 큰 것만 잡았어요. 기관총 한 대만 있어도 다 진압돼요. 네, 사실은. 네. 이게 어마무시한 문건이죠. 무서운 개혁이었네요. 네, 이건 반란을 뭐 모의한 겁니다. 실제로.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더 문제는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것을 이 문건에서 합수부, 소위. 예, 합수부죠. 예.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전두환이가 합수부 예. 본부장을 했죠. 예. 이것이 계엄하에서는요. 경찰, 국정원, 검찰을 모두 자기 밑에 두는 겁니다. 그렇죠. 막강한 권력을 합수부가 청와대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계엄법 위반이나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여기 문건을 보면 진보를 갈로열고 종북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위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탄핵이 기각됐으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체포됐겠죠. DJ 때처럼 네. 군사법원에 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본인은 무사할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나 저는 실종됐어요. 예비검소 1등이겠군요. 실종됐을 사안이고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처음 이 문건을 보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예. 야, 이 정도까지 계획을 세웠구나. 네네네. 꼼꼼하게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요. 사실은 기무사는 작전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건의 모태는 다른 곳에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기무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짜놓은 문건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합수부 기능을 할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검토고요. 네. 둘째는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윤석양 이병이 그 보안사 문건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명 청명 작전이죠. 예, 청명 작전. 호원 조치에 반발하는 민간인 사찰. 그렇죠. 예. 제야 인사들과 이런 분들, 야당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집 구조나 이런 것들 자주 가는 곳 다 파악해서 조기에 모두 검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작전이죠. 그렇죠.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부터 잡아가야 돼. 네네. 라고 명단을 800명인가 900명 만들어놨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한 거예요. 보니까 시위 주동자들이라든가. 저는 이 문건이 분명히 기무사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하부 문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구 잡아가느냐. 그렇죠. 본인들이 하는 일은 그거거든요. 평상시에 동양 관찰권으로 민간 사찰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세월호 유족들도 사찰했죠. 아하. 함세웅 신부님도 사찰했어요. 정의구현 사재단도 사찰하고요. 체포 대상자 문건이 따로 있을 것이다. 네, 저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지금 뭐 잡아들일 사람들이 많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문건에 보면 사법 처리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네. 사법 처리할 사람을 미리 파악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리 잡아들여야죠. 일이 벌어진 다음에 누구를 사법 처리할 건지 그때 늦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한 번에 장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하면 돼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계엄령이라는 행정 명령 발동이 국회의원들 모이는 시간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새벽 2시나 3시에 계엄을 발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있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자다가 다 잡혀가요.